요즘 연예계 뉴스에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는 이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상의 반열에 오른 스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치닫게 하는 무서운 폭로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 주제는 끊임없는 비투 논란, 법적 소멸 시효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유튜브 상에서 큰 인기를 끈 이모 대위가 있었죠. 근데 비투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재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전액 변제를 해서 문제는 일단 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모 대위가 과거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렸는데 상대에게 제대로 갚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2014년이래. 2014년에 오래됐네요. 네, 한 6년 전이죠. 예. 2014년에 A 씨라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좀 빌렸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A 씨 입장에 따르면은 변제기에 연락을 잠적하고 잘 안 받고 연락을 안 받고 예. 잠적을 해가지고 변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게 A 씨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A 씨는 이제 그 이근 대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예.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결문 자체를 네. 받은 거네요. 판결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라는 게 A 씨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변제가 다 그렇죠. 됐으니까 그 전까지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논란이 좀 됐었고, 근데 이후에 바로 이 이모네이가 반박 해명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돈을 빌리긴 했지만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갚았고 그 외에는 뭐 스카이다이빙 장비라든지 아니면 교육 등을 해서 갚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판결에도 200만 원 금액을 변제하라고 좀 돼 있었잖아요. 글이 아예 써 있었고 물품으로 대신 뭐 채무 변제를 했다라는 뭐 증거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갚았다고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이제 변제라고 해요. 변제. 네. 근데 변제는 이제 항변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그 항변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그래서 해야 된다.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불이익은 주장하는 쪽에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 사건에서 증거 없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라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가령 녹음이 많이 쓰여요. 이제 네. 사후 증거 수집에 있어서. 네. 가령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모 대위가 A 씨에게 내가 그때 200만 원 빌린 거 내가 뭐 무슨 장비 및 교육 비용으로 대신 갚았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A 씨가 이모 대위에게 내가 언제 그랬어? 혹은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렇지라고 긍정한다든지 네.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후에 좀 유력한 증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알기로 네. 오히려 A 씨가 이모 대위가 그 내가 200만 원을 그 장비 및 교육 비용으로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A 씨가 오히려 반대 증거로 재반박 증거로 이제 이모 대위에게 A 씨가 돈 갚아 하니까 미안해 곧 갚을게 라고 하는 증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거 기사를 보고 참 이모 대위가 좀 많이 난감하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현재는 뭐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반박을 했어도 그 증거를 반박한 사람이 또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은 또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비투 의혹을 제기한 A 씨가요. 이 이모 대위의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때 좀 억울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속 참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렸다고 하는데 유명인을 저격해서 이 비투 발언을 나중에 터뜨리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죠. 있죠.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하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사실인지 여부하고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또 뭐 사기를 쳤다, 뭐 도주를 했다 이런 표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예.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불허 의사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처벌 수위는 대략 어떤 정도가 예, 될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명예훼손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의 채무 관계 때문에 이게 활동에 좀 지장을 받는 연예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대부분 최근이 아니라 뭐 10년 전 아니면 수십 년 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제가 앞에 오늘의 주제 뭐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 드렸었는데 이런 채무 관계에서도 소멸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비투 사건에서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대부분 연예인 자신의 빚이 아니라 부모나 그런 주변인의 빚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부모를 하더라도 내가 그 채무를 상속받거나 연대 보증하지 않고서는 갚을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투 사건의 좀 공통점이 네. 굉장히 오래된 채무입니다. 네. 20년에 30년 정도 오래된 채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일반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딱 특별히 뭐 중단 사유 같은 게 있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항변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투라는 거는 본인이 당사자가 어떤 법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라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여론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의무 없는 채무를 네. 여론을 형성해서 임의로 갚도록 만들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사실은 비투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좀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본인이 예. 진 빚은 아닌데.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래퍼 마이크로다 사건 하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부모님의 빚입니다. 그렇죠. 이 비투 논란이 있었는데 요 소멸시효는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났는데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요 소멸시효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소멸시효하고 좀 구별되는 게 이제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공소시효. 시효라는 것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문제인데 예. 소멸시효는 민사상 자신의 채권의 소멸시효라 그래서 채권을 언제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공소시효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예요. 국가가 범죄자를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 네. 범죄일로부터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게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닷 부모 같은 경우는 그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민사채무는 네. 10년이거든요. 그 시효는 지났죠. 네. 만약에 그 피해자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시효를 중단시켰지 않은 이상은 소멸되었고요. 다만 공소시효는 외국으로 도주를 했을 경우에는 예.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각 범죄마다 정해져 있는데 나간 날로부터 들어온 날까지 정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1심에서 부모가 뭐 3년과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원심형을 뭐 똑같이 판결이 유지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는 빚을 좀 갚았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다 보니까 좀 유명인이니까 네. 촬영장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고 뭐 돈을 갚아라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뭐 일하는 영업장이다 이러면 뭐 업무방해죄 이렇게 경찰에 네. 신고할 수가 있을 텐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를 이제 저희가 뜯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업무란 정신적, 경제적인 것을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종사될 것이 요구되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웬만하면 다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의 촬영장에서의 업무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속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촬영장에 들어가서 횡포를 놨다. 네. 이것이 그럼 방해가 되느냐? 그럼 방해는 어떻게 형법에서 구성하고 있냐면은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횡포를 부렸다, 돈 갚으라고 했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마 돈 갚으라고 하는 거는 아마 위력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위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폭행 또는 협박 이거는 좀 구체적인데 또 그 다음이 추상적이에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세의 이용이라는 넓은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웬만한 방해는 네. 좀 우리가 느꼈을 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정도의 방해는 업무방해죄 방해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그 촬영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연예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든지 촬영장에서 어떤 험악한 분위기 조성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업무방해죄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그만 행동을 해도 절대로 안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연예계 이 비투 논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그 연예인도 받겠지만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혹시라도 논란이 있는 분들은 원만하게 미리미리 좀 합의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